요런데 요 개념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수리는 크게 보자. 여기 태백살 나오고 했는데니까 불과 일제시대 때 좀 사용하던 그런 내용들이면 그때 이제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내가 신사를 할 때 태백살 할 때 제가 말씀 따로 드릴 거예요. 따로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는 배제 하겠습니다. 예. 요런 것만 있다라는 거 말씀 내가 드리고 요거는 거의 쓰임이 그곳에밖에 쓰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하고 방해 볼 때 손 있는 날이니 손 없는 날이니 하는 거 할 때 그때 고민해 보면 천간지지 이건 다 했죠. 천간지지 목에 천간은 갑과 을이 있었고 천간지지 그건 또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했고 그 밑에는 그 갑과 을은 목이고 이 화는 병정화고 그죠? 해는 거죠. 나오고 그다음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인과 묘는 목이고 그죠? 사오가 화고 고려되어 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오음이라고 있죠. 오음은 기억하고 오음 기억 요래 되어 있죠. 또 그다음에 화는 미연 디귿 열 그다음에 수는 화는 토는 미연 요래 있고 그죠? 금은 요래 돼 있죠. 그다음 수는 이응과 희연 요래 돼 있더라. 요거는 뭐일 것 같아요? 요거는 오음이란다. 요거는 이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이름 지을 때. 근데 요 내용들은 아마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응하고 히읗이 토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만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 전에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걸 근거한 지가 어디에 있노 하니까 와 세종대왕 뭐 해례본 하면서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뭐 성주에서 뭐 발견됐다 하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근거한 거죠. 근거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학자들이 전부 요걸 토로 활용했어요. 이름 지을 때 토 기운이 부족하면 이응과 히읗을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저하고 또 유명한 뭐 교수 한 사람하고 몇몇이는 요래 했어요. 저도 아예 책에다가 내 이래 만들어 버렸고 제가 또 성명학 책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데 거의 이거와 좀 비슷한 시기에 나와 거기도 나는 요래 해놨어. 해놨는데 지금도 왜 아직 사람들이 왜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계속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중단해 버리니까 그 이상 안 하니까 자꾸.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세종대왕 한글을 창시하고 만드는 그 학자들 같이 집현전에서 한 얘기가 세종대왕께서 한 얘기가 우리 소리글에도 오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봐요 그 자료가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프린트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있어. 나중에 내가 한 무슨 근거해서 나눠드릴게요. 그걸 내가 옮겨갖고 적어놓은 거고, 요거는 내가 정제로 적어놓은 건데, 어떤 선생님들이 수성구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책에 있는 걸 카피해갖고 저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요게 맞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까처럼 금과 수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수의 에너지가 부족, 금수로 다 금생수 하잖아.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써도 좋아요. 그죠? 같이 써도. 그러면은 뭐, 요거 가지고 자원, 이름을 지으면, 자음으로 이름을 지으면, 자, 시옷하고 이음하고 붙일 수도 있고, 시옷하고 히읗하고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이음하고 시옷하고 붙일 수도 있고, 히읗하고.
현숙이 요래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더라라는 거고, 이렇게 활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래 들어가면 지혜도 되죠. 이렇게도 활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자음을 얘기한 거고, 나중에 또 이 모음에 또 제가 따로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모음까지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목에서는 야 요게 있고, 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과 이래요. 그다음 화는 양과 음으로서는 우,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톤은 하고 잠깐만, 톤은 맞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음에서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검으로서는 양으로서는 이 또는 예, 음으로서는 또는 요거 의 할 때 이래, 그죠? 요런 게 이 모음으로 쓰여지고, 수는 양과 음으로서 야 요렇게 쓰여지더라. 나중에 어떤 쓰임이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하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다 활용합니다. 다 활용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오행, 목은 3과 8, 그죠? 화는 2, 7이죠. 화는 2와 7. 그 다음에 목, 화, 토. 토는 5와 0이죠. 5와 0. 그 다음에 금은 4, 9. 그죠? 수는 3, 2, 5, 3, 2, 5, 4, 1구네. 16이네, 16수. 그죠? 그래서 요 오행의 글자는 38목, 그죠? 27화, 그 다음에 50토, 맞죠? 49금, 16수. 요 내용은, 역학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하도와 낙서라는 곳에 요 내용이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서의 수는 이 수를 절대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수를 절대적으로. 하도와 낙서 얘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하도와 낙서라는 게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도의 그림 도자와 낙서의 글서자를 써서 도서관이라는 만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란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듯이,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중국 동양 역사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사망오제 때 있던 얘기거든, 그게. 사망오제 가면, 우리 축구할 때 응원하는 건 누구죠? 가들 저가부지 때부터거든. 붉은 악마 저가부지 때부터. 가장 근원처예요, 그게. 역사에서, 동양 철학의 역사의 근원이 그거 있거든. 그 동양 철학의 역사가 아니라 문명의 역사예요, 그게. 굉장히 그만큼 오래됐다. 그 이후에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막 내려오지만은, 요렇게 이제 활용을, 요걸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이란, 자, 아까 또 금이란 에너지가, 수란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까 이름은 이렇게 해서 짓는다. 요즘 현실적으로 그래 합니다. 뭐 개명도 많이 하고, 또 아호도 짓고, 집에서 활용하는 태코도 하고 이래 하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숫자는 4와 9나, 뭐 1, 6. 또 목이라면 3, 8.
순서에 관계없이,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집에 요즘 수를 숫자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고, 예, 그렇게 활용하고. 이걸 좀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래, 이제 앞에 것만 외우면 돼, 앞에 거. 3, 2, 5, 4, 1. 그래서 각각에서 5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죠? 3, 2, 5, 4,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위. 방위도 이미 아시잖아. 이미 뭔가 이 원리를, 이치를 이해하시면 돼요. 수라는 깜깜한 공간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이 깜깜한 공간에서 뭔가 떠오르죠. 어둠을 밝히면 세상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는 아침부터 해갖고 오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해가 뜨는 쪽, 동쪽이 되고, 그죠? 반대로 해가 어디로 지면 해가 중천에 떴다가 가장 따뜻한 곳이 남쪽이죠, 남쪽. 또 어떤 쪽으로 지더라? 서쪽으로 지고, 그러잖아요. 또 깜깜한 밤이 오고, 여기는 북쪽이 북쪽.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귀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북방이. 또는 황제가 계시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래 보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북쪽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북쪽에서 또 보면, 여기 또 좀 밑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할게요. 자, 그래서 방위는, 그래도 토는 당연히 중앙입니다. 토는 중앙. 토는 위치적으로 중앙을 말하다. 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사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 쪽으로 이사하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북쪽이잖아. 북쪽. 또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중앙이요. 그럼 그 나우바리가 이제 어느 정도라야 되나 하는 거죠. 그럼 현재 내가 있던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겠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는 또 뭐 길성, 흉성 이래 따져서 또 공부 좀 더 하면 이제 용신이 있는 곳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로는 요 밑에 이제 오상이 있네. 인이 예지신. 나무는 인, 어진, 이 공자, 맹자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동양 철학에. 인을 주관하고 있고 사랑을 봐, 사랑. 그때 공자, 맹자 때 성선설이 나오고 성악설이 나오고 공맹순자, 순자, 성악설, 뭐 성선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공자들이 제자들하고 한 얘기가 인이 예지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성의 철학의 저쪽 주역에서 한 얘기가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리, 그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예의. 화는 성질이 불같아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화예의. 그 다음에 토는 신이죠, 신이. 믿을 신자로 씁니다. 믿을 신자로 써가. 신이, 믿음. 토의 역할이 어때요? 토의 성정이 중재하고 다들한테 잘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토는 신의를, 믿음을 굉장히 중시한다. 화는 성질이 북북거려도 예의 없는 놈한테는 지랄한다. 그죠? 금은 냉철하잖아요. 탁탁 끊고 맺고 냉철하거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한다. 의리를 중시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를 의자를 쓰자. 오를 의자를 써. 이런 거 보여요. 비슷하죠? 이렇게 쓴다. 오를 의. 옳고 그름을, 그래서 의리도 중시하고 이런 얘기예요. 수는 뭡니까? 인이 예지, 지혜. 신이 빠졌네. 요건 지혜. 지혜님, 지혜. 그래서 수를
그래 수가 담당하는 그 수의 성정은 지혜를 말하다. 머리의 성을 말하다라는 거죠. 머리의 성을 말하다. 그래서 수 특히 임수는 큰 물이라 하고 또 개수는 이제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은 이제 활력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는 어쨌든 간에 수는 지혜를 담당하다. 수자들이 보면 이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잘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수보다는 임수. 개수도 뭐 그렇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 공자, 맹자, 순자 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동양 철학에 그 이제 요걸 이제 그 우리 인문학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최소한의 인의 예지신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절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봄 태양이 뜨는 동쪽을 봄이고 그 이런 것들이 기호로서는 전부 목이다 이 말이에요. 여름도 기호로서는 여름일까? 화. 여는 당연히 가을이겠죠. 그러면 가을, 북의 겨울은 수는 겨울.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치 변화에 또 맞고 여러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아침 나오죠. 계절 하루 시로 보면 자 수가 있는 여기에는 가장 여기는 자시거든. 자시. 여기는 가장 반대쪽에 정낮에는 오시거든요. 그 여기서는 정오. 여기는 자정. 그러면 하루가 어디에 바뀝니까? 어두운 곳이잖아. 하루가 이렇게부터 되죠. 여기가 원래가 12시 30분이 딱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계가 똑딱똑딱 축시를 지나서 어디로? 인시 탁 또 해가 뜨는 시간이죠. 인시 사람이 움직이는 축시에는 짐승들이 움직이고 그죠? 여기는 이제 인시잖아. 인시가 언제입니까? 축시에는 요 1시 그러면 여기 1시 30분에서 여기 3시 반까지거든 축시가. 그러면 여기는 5시 반까지입니다. 인시가. 3시 반에 5시 반까지거든.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인시에서 여기는 7시 반까지,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이래가지고. 그럼 해가 뜨는 시간이죠. 해 뜨는 쪽은 동쪽.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에는 아침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시 반에서 인묘지는 몇입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면 9시 반까지가 아침 시간대이죠. 해가 뜨는 시간, 아침 시간이고, 낮 시간에는 그럼 9시 반에서 낮으로 이제 넘어 해가 점점 중천으로 화의 구간으로 뜨는 거죠. 뜨면 5시 가까이 뜨면 여기 뭡니까? 4시가 있고 4, 5미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낮에 뜨거운 시간이고, 그죠? 뜨거운 시간이 9시 반에서 2시간 하면 11시 반까지고, 그죠? 11시 반에서 정오가 있는 시간이 11시 반에서부터 12시 30분을 지나서 1시 반까지가 오시에 해당되고, 그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쭉 넘어서 3시 반까지가 미시가 되고, 지금이 1시 반을 지나서 지금 1시 50분 미시가 되죠.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시에 미자가 붙습니다. 정해졌어요. 1월달에 입춘지라고 난 아들은 무조건 인자가 붙고 양력으로 2월, 3월, 4월 이게 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로. 그죠? 지금은 그래 2, 3, 4, 5, 6, 7 양력 5, 6, 7월까지가 여름이에요. 여름이 절기라고 정해졌습니다. 5, 6, 7인데 뭐 어떻게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요 8월이란 여기는 가을이니까 가을에 입추가 지나야 가을이다. 입추 봄에는 인에는 뭐 있겠습니까? 입하고 뭐 있겠습니까? 입봄이죠. 입춘이 있고 이거예요. 여름에 들어가는 여기는
입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겨울에는 입동이 있는 거고, 입동 지나야 비로소 겨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대는, 자, 하루 중에는 여기가 대낮이고, 3시 30분이 지나면 오후, 이미 여기서 이제 오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후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러면 여기에 신시가 되면, 그죠? 신월도 되고 신시가 되면 시간이 3시 반에서 2시간 더 하니까 오후 5시 30분까지를 신시로 보고, 그 다음에 닭띠를 말하는 유, 가장 이 추나 추동할 때 이 추분이 있는 시간입니다. 요까지가 그러면 5시 반부터 여기 하려고 하면 2시간부터는 7시 반까지가 되고, 유시가 돼요, 유시. 그럼 본인들이 몇 시에 태어났냐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활용하죠.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 뭐지요? 개띠를 말하는 술시입니다. 술시 시간은 요 7시 반부터 2시간 하니까 9시 30분까지입니다. 술시 맞죠, 술시. 그 시간대가 맞잖아요. 예. 30분? 왜 30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는 전부 딱 2시간 단위로 딱딱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게 그게 언제적이고 하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기 지금 여기 일제시대 때가 이제 가장 그때 이제 왕성하게 서했던 건데, 우리가 1시, 2시, 1시에서 3시, 뭐 이런 시간은, 지금 요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또 3시부터 또 5시까지, 요 시간은 기준이 일본 지도상의 동경을 일본 지도상에 맞춰 놓은 거예요, 중심에. 지금 30분 당겨진 우리나라 동경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동경과 일본 동경이 정확히 27분 얼마예요. 그거 있어. 거기에 일각에 뭐 있는데 그걸로 따져갖고 딱 거의 30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또 여기서 하잖아요. 요래해서 그래 이제 요거 술시란, 그럼 우리가 이제 농담 많이 하잖아요. 술시가 됐는데 하잖아요. 술시. 요거 이야기하는 진짜 요 개를 말하는 술. 그죠? 가을에 술. 그래서 9시 반까지가 술시죠. 그냥 밤으로 넘어갑니다. 9시 반부터 밤으로. 여기가 밤이잖아. 그러면 9시 반부터 2시간 더 하니까 11시 30분까지가 해시예요, 해시. 해. 11시 30분 하고 또 밤 12시 자정을 지나서 1시 반까지가 자시다 이 말이죠. 거의 자시란 또 보기 하루가 어디에 바뀝니까? 요 기점에서 전날과 다음 날이거든. 전날과 다음. 그래서 자시도 보면 아침 조자를 넣어서 조자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저녁이라 해서 야자시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자시라고만 알았잖아요. 자시라고 알았으면 자시의 그 시간 타임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야자시일 수도 있고 조자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생일이 난 날이 시간은 얼마 아닌데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밤에 한 12시쯤에 태어났어. 그럼 일반적으로 자시라고 하잖아요. 12시 같으면 진짜로 우리가 엄격히 잣대를 꺼서 끝하면 12시 같으면 자정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명리적 용어로는 야자시거든. 그럼 야자시면 하루 전날인 거죠. 하루 전날. 그러면 이후라면은 자시라도 오늘날인 거고. 여기 자칫하면 여기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맞춰진다. 그 시간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색깔도 있죠. 색깔. 청색. 온 천지가 봄이 돼 있긴 해. 어떻다? 푸릇푸릇하게
청록색이 되더라. 그래서 봄에 목은 청색이라 하더라. 자, 목의 기운이 약하니까 푸른색, 청색의 옷을 입어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화는 당연히 붉은색. 화의 기운이 약하니까 빨간 반스 이런 걸 입어라 하더라. 몸에 붙는 색깔의 옷을 입어라 하더라. 빨간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양의 성정이니까 밝은색의 옷을 입고, 토는 흙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어떤 색깔? 흙과 같은 색깔, 황토색, 황색. 옛날에 중국에 황색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황제들 황색. 자기들이 토 가장 중앙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 금은 흰색입니다. 아주 깔끔하다. 흰색. 깔끔한 흰색. 그래서 금의 기운이 부족하면 가급적 흰색으로. 그죠? 흰색으로. 수는 사람이 죽으니까 보통 어떤 색이 있습니까? 검은색. 그죠? 검은색.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탁 보니까. 좌청룡, 우백호, 맞죠? 그 다음에 또 주자현무도 나오죠. 주자. 내가 언제지? 2달 전인가 저 어디 어디더라? 골프장에 가니까 그래 나와 있더라. 청룡백호 주자현무라고 코스가 그래 있더라. 그래 우리는 나는 주자현무로 치고 왔는데 그 곱사 이름 모르겠다. 진주에 뭐 어디에 있더라고요. 이래 나오는 얘기입니다. 풍수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다. 뭐 금수에 아까처럼 금수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내가 좀 했으면 좋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오늘 진짜 많은 걸 씁니다. 예. 이렇게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장육부에 보면 목은 간장 해놨죠. 그 간 또는 썰개 담. 만약에 목의 에너지가 약하면 요 부위에 오장육부에 음양으로 그 부위가 굉장히 취약하다. 기운이. 그죠? 그런데 또 목이 금극목 당하면서 목이 약한 기운에 나중에 제가 좀 뭐 중급에서 뭐 실제로 매풀을 하고자 할 때나 그때 내가 말씀도 드릴 텐데 목의 에너지가 약한데 금의 에너지나 또는 토의 에너지들에 의해서 충을 받을 때 대운에서나 또 명에서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약한 부위가 기능이 약한 데다가 대운이나 이런 환경에서 충을 받으면 그 해에 그 위치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심장소장. 책이죠, 심장. 그 심소라고 하죠, 심장소장. 그 다음에 토는 비장위장. 이건 복부, 소화기계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은 대장, 폐, 호흡기. 가을에 호흡기 감기 잘 걸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대장, 폐장에 호흡기 질환이 잘하고. 그 다음에 수는 자궁, 방광, 생식기 쪽으로. 자궁, 여기가 생식이거든, 여기가. 잘하는 공간이. 잘하는 글자 자체가 그래요. 정자를 말하거든요. 씨앗을 말하면 씨앗. 종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하다. 요거 혹시 자기 명에 진짜로 요 오행의 글자가 굉장히 주변의 글자에 바둑판의 아다리처럼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기운이 굉장히 약한데 충을 받고 있거나 요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 오장육부 기관이 그 중에 에너지가 상당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